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다 된 밥인 줄 알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미국 대통령이 뜸이 덜 들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에 대해 지렛대가 줄어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뺨을 때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 이슈에 있어 중국에 다가서지 말고 미국 쪽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FBI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방향으로 권력 남용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제2의 특별검사 임명을 하라는 공화당의 압력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연방검사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 주치의의 재양청 장관 지명은 하루가 지나자 반대가 더 강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호도 그리고 공화당 기부자로 재양청 헬스케어 민영화를 원하는 코크 브라더스 뜻대로 가는 것이라는 비난입니다. 유럽 대사 지명설이 있었던 트럼프 측근이 보스턴 공항에서 FBI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연장선입니다. 플로리다주 총격 사건 이후 총기 규제 캠페인을 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수 방송인들이 공격합니다. 또 UCLA를 포함한 일부 학교에서는 입학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공격한 팍스 진행자는 광고 거부라는 역공격을 받았고 곧 사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탈리아 저널리스트의 말이 논란입니다. 바티칸은 저널리스트의 자기 해석이라고 반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프라이데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프라이데이고 그리고 새벽에 보니까 달도 아주 우아했습니다. 큰 달이 인간이 도저히 닮을 수 없는 그런 달이 너무 노랗지도 않고 너무 흰색도 아닌 그 달이 굿 프라이데이 새벽 하늘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날인데 오늘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서 사실은 어제 오후에 훨씬 놀랐던 얘기죠. 한미 자유무역협정 선포한 지 며칠 됐습니까? 미러클과 같았다라고 대통령 자유무역협정 안에 많은 조언을 했었던 피로 나바로 자문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더풀한 국가와 원더풀한 협상이다라고 해서 다 된 것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좋아했는데 농업인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거의 끝난 줄 알았어요. 철강에 이제 관세 부과를 25% 면제받는 대신에 수출 물량을 한 30% 정도 줄이는 거의 30% 정도. 그런데 이게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대통령이 원래는 기간 산업에 관한 연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설 내용 들어보니까 거의 1시간이었는데 기간 산업에 대해서도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굉장히 선거 캠페인 무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비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미군 철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강한 카드기 때문에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그래서 아직까지 그냥 쥐고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물론 서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you know why 하면서 이게 너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플레이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언론도 난리가 났었어요. 어제 로이터 통신을 포함해서 어제는 아니고 오늘 새벽에도 보도를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또 철강 산업에서의 면제, 관세요.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무역 관계자들이 한 30명이 워싱턴에 와서 정말 추웠다고 하죠. 눈보라 막 몰아쳤었잖아요. 그때 시간 절약하려고 로이터 통신 보도예요. 한국 마켓에서 컵라면 그리고 씨위드 라이스 랩
김밥이요. 사서 정말 그 오랜 동안 호텔에서 때우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 무드가 시베리아보다 더 추웠대요. 미국 무역 대표와 첫 번째 미팅이 21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했는데 갑자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버려서 이 내용이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인가 백악관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하니까요. 요즘 제가 캠페인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주 연설문에서 벗어나서 본인 아주 그 자유롭게 그 캠페인에서 했었을 때처럼 자신의 의견을 막 끼워 넣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뭐지?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빨리 시행을 하면은 어떤 그 공장들이 그 좋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뭐지? 하고 한국에서는 정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정도.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접을 잘 받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가 주도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시진핑이 중간에 끼워들고 그리고 북한도 나에게 대화를 하자고는 하고 가장 먼저 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또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그 특사를 보내고 이 김정은과의 만남이 어땠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이건 또 뭐지? 내 힘이 줄어든다는 거야? 하면서 대통령이 좌절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렛대가 부족해져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북한에 대한 그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그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을 남한을 겨냥을 해서 한국을 겨냥을 해서 무역 카드로 이렇게 써버려서 밖으로 내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무역 협정이 좀 됐으니까 관세 면제 같은 것도 받았으니까 북한의 핵무기에 집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너무 일찍 축하를 해버렸다. 뉴욕타임스 표현이에요. 한국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 많이 나왔죠. 그런데 뭐 미국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루 이틀이 지나자 바로 이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과 하루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루 아니면 이틀 전에 wonderful한 딜이다. with wonderful한 동맹국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과 그 무역 협정을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대통령이 연결을 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그냥 아마 그 뭐 사고로 나온 그 돌출 발언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카드로 충분히 그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드로 쓰려고 할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가 한국 측의 외교 능력이고요. 현재의 지금 하루 지나고 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것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이 원하는 대로 북한에 관해서 일을 하도록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니까요. 이런저런 뭐 여러 명의 한국의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말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과 내면 돈 줄게. 말하자면 호텔 지을 때 처음에 돈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보면서 하자고. 그리고 나머지 얼만큼은 그 악덕업주들은 남겨놓고 떼먹고 주지도 않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한국 가장 중요한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책략이라고 표현을 하고도 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의 책략이 이미지 자체상으로는 그 협박하는 이미지 이렇게 보여서 별로 그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나 과거에도 사실은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미국의 행정부도 군사 동맹국, 한국처럼 아주 그 중요한 동맹국을 무역이라든가 다른 협상에 뭐 할 때 하죠. 하기는 하지만
but 미국말 항상 그 but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조용히 협상하고 좀 어느 정도 뭐 양반 기질도 좀 발휘를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이 판을 깨버리겠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안보와 무역을 그 분리하지를 않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나 대체적으로 그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것이죠. 안보와 무역을 때로는 분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그 분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그 뉴욕타임스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본적인 이 사고가 안보와 무역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큰 코가 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워싱턴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이 그 미국에서 멀어져서 중국 쪽으로 가는 것.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북한 핵에 대한 외교력이 중국에 조금 이렇게 빼앗기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괴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김정은이 이제 그 대화를 시작할 때 그 미국의 대화 시작을 제일 먼저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 그 시작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미국 관계자들은 완전히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결국은 그 미국이 아니죠. 북한의 김정은이 뒤로 물러서면서 할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많은 그 부분이 뭐 거의 90%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얘기가 아직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계획을 세워서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지난해에 그 핵을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완성한 이후에 우리는 항상 그 핵을 완성한 뒤에 워싱턴과 협상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보다 지금 김정은이 훨씬 미국과 협상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난 행정부들에서는 부시 행정부 때나 오바마 행정부 때나 뭐 여러 가지 밀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뒤로 미루기도 했고, 그리고 또 행정부가 잘 맞지가 않아요. 이쪽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면 이쪽이 누구고, 이쪽이 뭐 누구면 이쪽이 누구고, 전혀 반대되는 그 정부의 그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고, 그리고 그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는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이번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원하는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핵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핵을 완성하지 못하고 미국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가져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게 이제 보니까 북한이 계획된 그 타임 스케줄대로 가는 것 같다. 베이징 방문도 갑자기 결정한 거겠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로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로 하고 그 이후에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도 다 준비를 해야지 되고, 뭐 북한에서 내놓은 41분짜리 어제 영어 버전, 뭐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뭐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것을 영어 버전으로 41분짜리를 만들어서 비디오 클립을 어제 뭐 유튜브 등등에도 올렸거든요. 북한이. 그런 것들이 베이징 방문도 다 이전에 결정을 해놓은 거다. 외국 지도자를 만날 때 발표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먼저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북한의 마음속에는 시진핑을 먼저 만나는 것. 그래서 받을 보험 같은 것을 받아놓고 문재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그 정책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의 역할이 더 커지면 북한의 지뢰 때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계산이 지금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틀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을 너무 강하게 느끼면서 초조해서 그 초조함과 좌절감을 한국으로 그냥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뭐 화풀이 겸 던지는 것도 있지만 그 무역 이렇게 하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리비아 모델을 선택해라 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이 북한으로서는 점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동결을 하겠다. 이게 북한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하나 포기하면 미국과 한국도 뭐 한미 군사 훈련도 뭐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give and take를 해야지 된다는 건데 미국은 리비아처럼 한꺼번에 그냥 싹 없애버리고 리비아 대통령 그냥 가서 나중에 뭐 죽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받을 리가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딜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그 리비아 딜대로 해라. 나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 리비아와 미국이 그 핵 협상을 할 때 그때처럼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지금 중국의 특사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합의를 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합의를 보고 나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난 25년 동안 계속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끄는 것처럼 전선 하나 뽑으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핵실험장에 뭐 문을 닫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탄도미사일의 생산 공장에 문을 닫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닫을 수는 없다. 이게 지금 그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고 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우리 완성되지 않았어 한 거죠. 이게 그 북한에서 발표한 41분짜리 그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다큐멘터리입니다. Kim Jong-un,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CNN 방송도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단동에 도착을 했었을 때 그 중국의 그 대북 특사라던가 아니면 공산당의 중앙위원이 와서 미리 그 마중을 하고 있었고 같이 그 단동에서부터 이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 갔더니 이제 군인들이 다 그 이제 전부 나와서 격리에 붙이고 그 꽃다발은 단동에서보다 베이징에서 더 많아지고 등등 출발해서 도착하고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그 접대를 받았는가 그런 모든 모습을 41분짜리에 담았습니다.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hen Qiuhua, Secretary of the Liaoning Provinci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그 남북한 예술단 뭐 교환 공연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K-팝의 레드벨벳이 간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예, 물론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 과거에 2005년도에도 갔었잖아요. 조용필 씨도 뭐 160명에 포함이 되는데 레드벨벳이 가는 게 왜 중요한가? K-팝의 스타들이잖아요. K-팝 스타잖아요. K-팝 스타들 그물 달린 그 미니스커트에 그런 그 뭐 스타킹을 신고 북한에서 공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가는 것이고 북한에서도 허용을 하고 꼼꼼하게 뭔가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는 것은 없는 그 세대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고요. 북한도 굉장히 전에 비해서는 유연해졌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정말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41분짜리 그 비디오 클립은 방송 끝나고 그 투데이US.com에 올려놓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공화당 분들에게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뉴스고 그러나 이제 뉴스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그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그 법무장관이 제2의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제2의 특별검사 임명은 공화당이 굉장히 그 주장을 했었고 왜냐하면 지금 뭐 연방 뭐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FBI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내려버리려는 그런 그 음모들을 꾸미고 있고 그래서 이 러시아 스캔들도 정말 가짜인데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계속 그 수사를 하고 특별검사도 뭐 해고시켜야지 되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제2의 특별검사 과연 연방 법무부와 특히 이제 그 연방 수사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그런 그 수사를 권력을 남용하면서 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제2의 특검을 이제 그 임명할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거부했어요, 결국은. 물론 그 유타주의 그 연방 그 검사, 그 존 호버라는 검사를 임명을 해서 조사를 해라 하긴 했지만 이런 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조치죠. 더군다나 막 어떤 때는 위험해요. 제프 세션스 해고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도 제일 처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연방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던 이 제프 세션스가 그 자신이 러시아 대사를 만나고 안 만났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들통나니까 그럼 난 러시아 수사에서는 나도 이렇게 관계가 됐으니까 빠질게 해서 그 빠졌다고 또 공화당 지도자들한테 엄청 야단 맞고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이번에도 제2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그 연방 검사가 조사를 해서 뭔가 정말 그 음모가 있다면 이 음모라는 게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음모들이 있다고 법무부와 FBI에서 대통령 끌어내리기 조사한다고 그런 것이 사실로 그 증거가 나오면 그때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겠다. 이 연방 검사가 특별검사 제2의 특별검사를 임명해야지 된다는 이유 내지는 증거를 찾으면 그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시사주간지 그 타임의 커버가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에요. 대통령과 이미 깨어진 관계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턱턱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쪽에서 보면 하고 이쪽에서 보면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 인터뷰였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나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모든 그 행정부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에 장관들이 뭐 수십 명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강력한 그 개발된 국가 가운데서는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하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긴 합니다만은 장관들이 있고 장관들은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지명하고 의회에서 대신 이제 인준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은 하지만 의회에서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되겠다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의회가 견제를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의회도 상원과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권한이 있고 지금은 이제 공화당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힘을 발휘해서 트럼프 대통령 페이스대로 공화당 정치인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2의 특검은 안 됐어요. 그게 연방 법무장관의 결정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일하고 싶다. 대통령이 지명했고 임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대통령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뭐 기본적이겠죠. 그렇지만 나도 연방 법무장관으로서 내가 그 믿는 바대로 뭐 국가를 위해서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장관들이 그 선서를 할 때 최고 위에는 또 그 국가를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믿음이 아무리 대통령이 원하더라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렇게 일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조사에서 본인이 빠진 것은 옳다라고 제프 세션스가 얘기를 합니다. 나 자신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원 청문회 할 때 절대로 아무도 안 만났다고 하고는 러시아 대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물론 만나기는 했는데 그때는 내가 엘라바마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만났다 하면 그 자격으로 만났다고 상원 인준에서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었겠죠. 그것이 뭐 전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상원 인준을 받을 때 만나긴 했는데 내가 연방 의원이었을 때 상원 의원 자격으로 잠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내가 러시아 스캔들을 지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본인이 그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빠진 것은 지금도 잘 됐다,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아직까지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요. 가디언이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테드 멀럭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유럽연합의 대사로 지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외교적인 경험이 없다. 그리고 그 EU를 그 유럽연합을 구소련에 비유한 사람,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 미국인이긴 하지만 영국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 뭐 로버트 멀러도 특별검사도 비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보스턴 공항에서 와이프랑 같이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저리 가라고 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뭐 영장도 있었고 해서 FBI의 그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특별검사가 지시한 겁니다. 역시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 관여를 했었거든요. 정책 전문가로.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뭐 로저 스톤이라는 공화당 전략가와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런던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 그 영국의 그 정치인이에요. 그 니겔 그 파라지라는 이 사람이 그 블랙시트도 강하게 지지를 했고 전에 그 독립당의 리더이기도 했지만 중간에 스캔들이 있으면 사임했다가 다시 또 정치를 하다가 다시 또 사임하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는 방송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논란이 있는 정치인과도 친한 사람입니다. 테드 멀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자문을 했었던 이 사람이 공항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러시아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은 그 러시아와 관련해서 별로 이제 뭐 아무런 뭐 잘못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도 그 특별검사의 조사가 계속 그 조여들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을 조여들고 있다는 것에 한 가지이고요.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 EU 대사로 지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것은 왜냐하면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사람이 그 자서전에도 막 거짓말을 막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아주 뭐 중요한 연구원이었다던가 아니면 마가렛 대처가 자신을 보고 천재라고 지니어스라고 했다던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게다대고 이 사람이 그 가깝게 지내고 있는 영국의 그 논란 있는 정치인과 트럼프 대통령도 가까운 사이거든요.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그 특별 그 수석 전략가와도 가까운 사이고 해서 이래저래 너무 스캔들이 많아서 EU 대사가 되지 못했는데 이 사람도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주 지금 중요한 것은 상원 그 인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강하게 그 비난을 하던데요. 러니 잭슨이라는 대통령 주치의,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도 대통령 주치의였어요.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니까 뭐 당연히 군인이고요. 해군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을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연방 재향청이 정식 그 공무원은 제가 77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3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향 군인 자체가 900만 명이나 되는데 재향청의 청장으로 이 사람을 그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평판도 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 뭐 예산도 뭐 2,7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1년 예산이 재향청 예산이 장관이고요. 그런데 뭐 수십 명, 뭐 수백 명은 모르겠고요. 한 수백 명, 수천 명 조직에 장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두는 게 옳으냐. 더군다나 재향청이 헬스케어 문제라든가 병원 문제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도전이 많은 그런 때잖아요. 물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떠한 국가를 운영하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재원과 또 그 사람들을 그 운영을 해야지 되는 그 포지션에는 모험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검증이 필요한 사람을 두는 게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방면의 천재라서 한 번도 조직을 이끌어 보지 않고 2,800만 달러 예산과 군인들 900만 명 이상 공무원 뭐 수십만 명 이상을 하루아침에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내추럴리 태어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그 데이빗 그 썰킨 물러난 해고된 그 수요일 날 해고된 이 재향청 장관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 재향청 장관으로 지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명백하게 지난번에 그 대통령 정신건강 굉장히 문제가 나왔을 때 주치의가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건강이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아마 이건 DNA인 것 같다. 너무 좋은 DNA인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고 대신에 이 얘기는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비만입니다. 71세고 239파운드거든요. 많이 먹잖아요, 일단. 그리고 뭐 그 패스트푸드도 뭐 고기 빼고 먹는다고 하지만 아니 고기 빼는 게 아니고 빵을 빼고 먹는 거죠.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굉장히 그 강한 그렇게 강한 그 약을 말하자면 뭐 보통 사람이 몇백 미리 먹는다면 그보다 훨씬 많이 먹는 그런 정도거든요.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명백하게 최고의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대요. 그 텔레비전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크 브라더스가 지금 Concerned Veterans of America라고 해서 미국의 그 재향 군인들이 치료받고 하는 것을 민영화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그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고된 그 데이빗 그 썰킨 그 재향청 장관은 이 민영화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정치적인 그 임명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일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 때에 일한 사람을 그대로 올린다 해서 상원 인준을 찬성 100대 반대 0으로 받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몇천 달러 그 부인 뭐 유럽 그 비행기 값이라던가 윈블던 테니스 티켓을 뭐 공짜로 받았다던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뭐 해고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군인들을 과연 그 헬스케어를 민영화시키는 것인가? 그러면 군인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민영 회사는 돈 버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재향청 그 소속 병원 클리닉이 뭐 1,200군데도 넘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정치 기부자가 뒤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해고하고 러니 잭슨이라는 전혀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올리려고 한다 하는데, 근데 이것도 몰라요. 들어가고 나면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제프 세션스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정치인들이 뭐 저런 사람이 할 때 제일 먼저 지지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방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빠진다고 하고 이번에도 제2 특검도 그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로니 잭슨이라는 대통령 주치의가 재향청의 그 헬스케어 시스템을 민영화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은 해봤겠죠.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회 청문회가 시작되면은 이 청문회도 굉장히 그 핫하고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이제 대통령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호프 힉스가 떠났어요. 공보국장 자리를 떠나서 20몇 살. 어떤 사람들은 이 호프 힉스가 비서실장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호프 힉스를 싫어했대요. 그런 이유로까지 포함을 해서. 아니 하이스쿨러 같은 아이가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이제 작별 인사를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프 힉스 자리 공보국장 대통령과 스태프들과의 사이를 아주 좋게 해줬다는, 모든 스태프들이 대통령에게 말하기 싫어하고 이걸 어떻게 말하나, 대통령 기분 지금 좋아 나빠 이럴 때 호프 힉스가 가져가면 다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호프 힉스가 지금 그만뒀기 때문에 어제로 대통령이 아마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호프 힉스만큼 대통령의 그 신임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미리 얘기하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채울 생각 없다고 하고, 그리고 비서실장도 사라지고 나면 나 비서실장도 필요 없어. 내가 다 하면 되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생각이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 플로리다주의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워싱턴에서 큰 행진이 있었고 그 사이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학생이 엠마 곤잘레스라는 여성 학생은 지난번에 연설 잘했던 그 학생에 대해서 그 아주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비디오까지 만들었는데 그 비디오가 가짜인 거예요. 가짜라서 이 학생이 헌법 제2조, 수정헌법 제2조가 적혀 있는 것을 쫙쫙 찢어버리고 딱 팔짱 끼는 뒤에 다른 4명의 여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퍼뜨렸는데 가짜 뉴스인 거죠. 그때 이 학생이 찢은 그 비디오에서 찢은 종이는 무엇이냐면 총을 쏠 때 그 타겟 있잖아요. 이 타겟으로 한 그 동그란 그 타겟 마크를 이제 총기 규제를 원하니까 찢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어린 학생을 공격하는가 하면 그건 약과였어요. 정말 데이비드 허그라는 아버지가 FBI에서 일을 했던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이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양복 입고 지난번에 그 워싱턴 DC에서 손 쫙 흔드는 그 사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팍스 뉴스의 로라 잉그레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학생이 뭐였죠? 그 대학교에서 4군데 대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거봐라. 이 로라 잉그레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흑인 선수들이 인종 차별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말하면 너 드리블이나 해라. 정치 얘기하지 말고 르브론 제임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던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그 팍스의 그 진행자잖아요. 커멘테이터로 하다가 얼마 전부터 진행을 하는 여러 학교에서 그가 퇴짜 맞았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퇴짜 맞아서 지금 징징 울고 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데이비드 허그 학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55살 머지않아 55살 될 여성인데 이제 17살밖에 안 된 학생에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학교에서 UCLA, UC 샌디에고 몇몇 대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입학 거부 통지서를 보낸 게 이 활동, 총기 규제 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2주일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왜 입학 거부를 했는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입학 거부를 당했다고 팍스뉴스의 진행자가 좋다고 하니까 또 CNN의 어떤 진행자는 GPA가 4점이에요. 이 GPA가 4점이고 이렇게 활발한 학생들을 거부하는 그런 그 바보 같은 학교가 어느 학교야? 라고 CNN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이 학생도 팍스뉴스 그 진행자를 향해서 광고 거부하라고 하니까 진짜 많은 회사에서 광고 거부를 했어요. 존슨 앤 존슨을 포함해서 잘 알려진 네슬레라는 회사를 포함을 해서 부당하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 공격이 했더니 바로 또 그 로라 잉그레햄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건 GPA가 4.2인 이런 학생은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하는데 이 학생이 또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나한테 사과한 거 진정한 사과가 아니야. 지금 광고 떨어지는 거니까 사과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요즘 그 고등학생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포월의 그 알렉스 존스도 이 데이비드 허그 학생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학교에도 없었다. 이렇게 거짓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CBS에서 학교에 있었고 그 학교의 그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다 학생들과 인터뷰도 하고 했어요. 그 비디오를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못해서 사과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생들이 총기 규제 나 죽기 싫어요 하고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그 방송인들이나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거죠. 저널리스트가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요즘의 미국입니다. 네, 이 정식으로 인터뷰한 것은 아니었고요. 바티칸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안 그 저널리스트와 함께 인터뷰에서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 저널리스트가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저널리스트가 93세의 이탈리안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그 죄라는 것은
죄 많은 영혼은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그 바티칸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몇 년 전에도 그 지옥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옥의 존재 자체를 가장 강하게 그 인정했던 사람은 베네딕토 16세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믿지 않아도 지옥은 존재한다 였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요. 강혜신이었습니다.